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왕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난이 문제입니다.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많은 분들 곤란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판함 이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사건 현장부터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전세 보증금이 위험하다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법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먹튀입니다. 먹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함께 보시죠. 원룸 전세금으로 떵떵 호화 생활을 한 사기꾼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익산의 한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 사업 계약 만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122명의 전세금 47억 원을 갖고 이 사람들이 탕진을 한 겁니다.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하고 호화생활을 벌였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어서 더욱더 딱한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분들이요, 사기꾼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외제차 타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았다고요? A씨 등이 전세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한 번 정도였으면 범죄로까지 평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 사용했든 미세상 채무 불이행 정도로만 평가받았을 텐데 A씨 등은 값싼 원룸 건물을 사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금 일부로 또 다른 원룸 건물을 사고 또 전세금을 받습니다. 또 일부 전세금으로 또 다른 원룸 건물을 사요. 이런 방식으로 무려 원룸 건물을 16동 매입을 하고 임차인 122명으로부터 전세금 47억 원을 지급받죠. 엄청 큰 돈이에요. 47억. 전세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일부 세입자들은 수도 전기가 끊긴 상태로 생활해야 했답니다. 관리비도 자기가 입마에 포켓했어요. 봄, 가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활해야 할 세입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A씨, B씨 두 사람이 공모의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일당들이 수사 단계, 법원 단계 내내 상대방이 주범이라고 책임을 미룹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 6월, B씨에게 일부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C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징역 13년 6월 상당히 높은 형량입니다. 징역 13년? 예. 5억 이상 50억 미만 사기범죄 권고 형량이 4에서 7년임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형량인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을 이용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끝까지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수법도 조심하십시오. 뻥튀기입니다. 5,800만 원 빌라의 이상한 전세금. 부동산 중개 보조인 D씨가 5,800만 원에 아주 낡은 빌라 한 채를 구입하는데 타인 명의를 가져와서 두 차례 허위 매매를 자기들끼리 하고요. 빌라 거래가를 9,700만 원까지 뻥튀기 시킵니다. 그런데 전세를 드렸는데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금액이 무려 9천만 원이에요. 최초 자기가 빌라를 산 5,800만 원보다 전세 계약금을 더 받은 거예요. 3,2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해당 수법으로 노후빌라 6채를 이용해 전세금 6억 3,400만 원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대범하네요. 가짜 매매를 해서 빌라 가격을 뻥튀기했는데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자기가 돈 주고 빌라를 산 것보다 더 비싸게 받았어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죠. 그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 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씨는 B씨 등 5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자신이 구입한 5,800만 원 노후 빌라를 두 차례에 걸쳐서 매매를 반복합니다. 실제로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허위 매매를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빌라 거래가를 9,700만 원까지 올려놓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빌라 가격이 9,700만 원이나 되니까 내가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빌라 사건이죠. 만약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통상 낙찰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입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단기간에 매매가 반복되거나 특별한 호재 없이 가격이 급등할 때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법은 무갭 투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283채 큰손 집주인의 정체, 서울 빌라 등 283채를 보유한 강모 씨. 이사 간다는 세입자에게 집 빼주겠다 말한 뒤 잠적했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14명의 피해액이 25억 원. 알고 봤더니 이 283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무일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황당한 사건인데 저희 돌직구쇼가 직접 이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화곡동 집 주변 그 전봇대에 집주인이 누구누구고 혹시 이 집주인인 사람은 연락을 달라.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단지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집주인 이름이어가지고 저희 등기부등본이랑 부동산 계약서 한 거를 보니까 그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세 안심보험이 되어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을 했어요. 이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그 보험이 가입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도 이상이 없던 집이었던 거죠. 그 상품이 가입이 됐다는 거는. 무일푼에 283채 집을 샀다? 이거 그러니까 돈을 빼줄 수가 없죠. 갭 투자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 집을 사면서 전세금 2억 원을 지불할 세입자를 드리고 자신의 돈 5천만 원 정도는 투입해서 구입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무갭 투자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 집을 사면서 전세금을 2억 5천만 원이나 그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세입자를 끼고 사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강 씨가 무일푼임에도 불구하고 283채의 빌라를 구입하게 되는데 무일푼에. 여기서 주범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조 씨인데 이 피해자들은 강 씨는 바지 사장이고 공인중개사 조 씨가 주범이라고 그렇군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목적, 분양 대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이 더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전세 구하기 힘든데 전세 세입자들의 피눈물이 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